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오늘도 텐아시아의 김하진 기자, 김수현 YTN 기상캐스터 겸 배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하나만 하시죠. 기상캐스터 하고 기상캐스터 하고. 네, 뭐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부담되네요 이제. 기상캐스터 겸 배우 하려니까. 네네, 편하게 불러주면 김수현 씨라고 해도 되고요. 편하게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김하진 기자, 이번 주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강다니엘 씨가 새 음반을 발표해서요, 쇼케이스 다녀왔습니다. 강다니엘 씨요? 네, 워너원의 그 1위를 차지했던 센터였죠. 그래서 강다니엘 씨가 사실 다른 멤버들보다는 활동이 조금 6개월간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 가수로 이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어떤 노래죠? 강다니엘 씨가 6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던 만큼 이제 5곡을 실었는데 4곡의 작사에 참여했어요. 타이틀곡은 뭐해라는 곡이고요. 좀 워너원으로서는 좀 카리스마 넘치고 강렬한 모습 보여줬다면은 이번에는 좀 몽환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예. 그 선주문이 엄청났다고요? 네, 이번 음반이 이제 발매가 되기 전에 미리 예약 주문을 하는데 45만 장이 선주문이 들어와서 45만 장이요? 네. 45만 장. 요즘도 이렇게 합니까? 요즘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휴대폰으로 듣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CD를 많이 사지 않고 또 어디서 사야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안 사니까. 네, 이렇게 팬덤이 탄탄한 가수 같은 경우에는 45만 장을 먼저 이렇게 선주문할 수 있고 방탄소년단도 100만 장 이렇게 팔리거든요. 제가 책을 한 8권쯤 썼는데 그거 다 합쳐도 45만 안 될 것 같은데. 대단한 인기는 인기예요. 그죠? 네, 엄청나죠. 대단합니다. 예. 네. 그만큼 팬층이 또 팬심이 두텁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워너원 프로듀스 워너원을 봤던 네. 시청자들은 모를 수가 없는 그렇죠. 인물이고 네. 정말 신드롬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뭐 모르는데 지금 아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즐겨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소민 씨도 만났고 뭐 많이 만났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그 약간 솔직하고 귀여운 인상 때문에 좀 어필이 되더라고요. 남자한테도. 그리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상처럼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겠다. 열심히 해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분들은 굉장히 멋있어 하더라고요. 예. 김날 씨 안 본 거 맞다. 이렇게 댓글로.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강다니엘의 매력은 보셨다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하고 귀여운 맛이 있고 이 친구가 또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린 시절에 조금 이제 친구들한테 좀 안 좋은 친구의 과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극복해서 1등을 했을 때 전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자기가 친구들에게 좀 따돌림을 당했으나 그것들을 견뎌내고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데뷔한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성 팬분들이 많겠네요. 네, 월등히 많고요. 월등히. 그리고 뭐 10대, 20대뿐만 아니라 뭐 3, 40대 또 나이가 많으신 네.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 무대 위에서는 정말 카리스마 거친 있잖아요. 매력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전 매력이라고 예. 하죠. 네. 소속사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원어원 활동을 마친 다음에 솔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속사와 전속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법원 판결이 지난 5월에 강다니엘 씨가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이제 강다니엘 씨가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1인 기획사. 그래요. 어쨌든 대성공이네요. 일단 선주문이 45만 장이라고 하면. 네, 그렇죠. 근데 좀 아쉬운 게 아직 방송에는 많이 못 나오고 있어서 좀 방송에서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계기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전 소속사와 분쟁도 있었고 그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소속사와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공연 팬미팅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프로듀서 101 지금 투표 조작 의혹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 것 같은데. 네, 지난 19일 날 막일 내린 프로듀스 시리즈인데요. 네. X101이라는 시리즈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회 생방송 투표에서 문자 투표에서 예.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논란의 중심입니다. 예. 조작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뭐 근거를 갖고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단순히 뭐 내가 응원하는 그쵸. 뭐 그런 분이 이제
순위에 못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투표 결과에 따른 그 투표 순위를 보면 굉장히 동일한 숫자의 차이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과 2등과 차이 그리고 4등과 5등과 차이가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의구심을 품어서 제기를 했고 의혹 제기를 했는데 엠넷 즉 방송사에서 이제 밝힐 입장이 없다 네. 이렇게 처음에 해명을 하면서 이제 팬들이 점점 더 찾기 시작했죠 그 근거를. 밝힐 입장이 없다고요?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이유도 없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죠? 그 뒤에는 이제 계속 논란이 시작이 되니까. 네. 이게 지금 엠넷을 다녔던 전직 직원들이 또 증언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미리 이 순위를 정해놓고 이 방송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질 전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뭐 방송 일 할 때는 이런 지금 뭐 원어원 얘기가 아니라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는 조금 어떤 그런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저도 좀 들어는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도 클 것 같아요. 속았다고 네. 생각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팬들이 법적 분쟁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더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것은 마치 취업 사기이자 채용 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태경 의원이요? 네, 프로듀스 101을 못 본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팬들을 기만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팬들이 이제 법적으로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엠넷 측에서는 공식적인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뭐 만약에 수사를 의뢰한다 그러면 수사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그 1위를 하고 2위를 하고 좋은 성적을 낸 사람들도 야 니네도 다 그냥 조작으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혹에 빠져버리면 난감할 것 같네요. 네, 사실 8월 달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하는 워너원처럼 X1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11명. 근데 이 친구들이 8월 27일에 이제 콘서트를 하고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겠죠. 네. 두 분도 이게 투표 참여한 적 있습니까? 아, 저는 투표 참여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제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였던 이제 전소민 씨가 나왔던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투표는 안 했지만 춤은 좀 외웠었죠. 뭐 핑미 핑 이러면서. 존소민 씨한테 한 표 줘야죠 그러면. 아, 그 마음속으로 한 10표 이상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투표 제작 논란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요? 네, 우선 순위 음악 방송 있잖아요. 방송 예. 3사에도 뿐만 아니라 케이블 TV에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기준점이나 기준이 좀 모호하고 그리고 방송 출연 횟수 이런 것들이 팬들이 좀 알기 힘들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작 논란은 항상 있어 왔고 그래서 한때는 순위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비슷한 프로그램이 자꾸 만들어지네요. 네, 아무래도 그 반응을 유도하고 그리고 또 투표를 하면서 시청자들 끌을 수 있는 것이 오디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청자 참여를 네.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본인 시청자분들은 내 스타는 내가 만들었다. 네. 약간 이런 어떤 자부심께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리만족처럼 아 내가 이렇게 좀 못하고 있지만 맞아요. 저분들이 나 대신에 더 열심히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네. 이런 느낌처럼 예.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뭐 이건 지켜봐야겠네요. 네. 예. 근데 프로듀서 이거 101 101로 읽으면 안 됩니까? 읽어도 안 될 이유는 없지만 네. 이제 원어원으로 읽는 게 일반적이죠. 네. 네. 아니 오늘 저희 대본에 네. 프로듀서 101 해놓고 갈로 열고 네. 101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작가가 제가 이걸 당연히 모를 줄 알고 이렇게 그래서 101로 읽으면 안 되는 거 네, 싶어요. 101보다는 101이 낫죠. 101이 네. 낫습니다. 예. 옛날에 뭐 HOT 이런 것도 네, UP 뭐 이런 것도. 네. 너무 옛날 아닌가요? 너무 옛날입니까?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네, 그렇죠. 예, 저의 아이돌 인생은 거기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야. 뒤로는 잘 모릅니다. 네. 자, 연예계 사건 사고 계속 터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그룹 빅뱅 멤버죠 대성 씨. 대성 씨가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
이거를 대성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이런 논란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대성 씨는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바로바로 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입장을 재차 발표를 했거든요. 2017년 11월에 산 건물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대성 씨가 입대를 하면서 자신이 좀 건물 관리에 소홀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매입을 할 때 입주해 있던 그 업자들이어서 자신이 확인을 제대로 못한 점은 굉장히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건물이 뭐가 있는데요? 그 건물에는요, 그 지난 25일 채널A 보도에서 드러난 사실인데 건물 대장에는 뭐 음식점, 뭐 그 헤어샵 이렇게 네. 그 등록이 되어 있는데 불법으로 이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점을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게 낮에 가면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리고 예, 그게 불도 꺼져 있고 하다가 밤마다 이게 불이 켜지면서 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의구심 많이 갔더라고요. 네. 예. 아 그리고 이게 회원제로 운영돼서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해놓고 이거를 건물주가 몰랐다? 네, 그래서 많은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할 때 건물을 둘러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기본적인 일이고 그래서 그걸 몰랐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작은 집을 사더라도 구석구석 다 따져볼 텐데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말도 안 된다. 100%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부동산 업계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자기가 건물을 사는데 몇 층부터 몇 층까지 뭘로 그렇죠. 운영되고 누가 임대를 하고 이걸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대성 씨는 몰랐다는 입장이죠. 네, 몰랐다는 입장이고요. 그때 그 연결을 시켜준 부동산 측에서도 대성 씨는 몰랐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고 강남구청에서는 이제 건물주에는 이제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를 관리하고 이걸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조사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몰랐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방송인 이상민 씨가 13억 원의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상민 씨가 그 A 씨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인데요.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상민 씨에게 자신이 12억 7천만 원을 편취를 당해서 사기 혐의로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인데요. 201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상민 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면서 4억 원을 받아갔고 그 이후에 그 A 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고 8억 7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갔는데 홍보도 해주지 않고 대출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상민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상민 씨가 현재 그 연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MC로.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직접 밝혔는데요. 일단 무리를 끼쳐서 죄송하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고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상민 씨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채무를 많이 졌는데 그걸 성실히 갚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TV에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실제로 빚은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 변제를 한 상태이고. 네.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서 또 변제를 했는데 또 문제가 돼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빨리 좀 정확한 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법적 분쟁으로 가면 법원에서 판단하겠죠. 네. 영원한 국민요정 그룹 핑클 데뷔 21주년을 맞아서 베스트 앨범을 냈습니까? 이거는 제가 또 핑클의 오랜 팬으로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핑클을 데뷔시켰던 소속사 DSP 미디어 측에서 핑클의 베스트 앨범, 핑클 베스트 앨범이 오는 8월 19일 발매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핑클의 베스트 앨범 뭐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겠지만 뭐 많잖아요. 약속해줘부터 해서 뭐 내 남자친구에게 루비, 뭐 영원한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총 10곡으로 구성을 해서 앨범을 낸다고 합니다. 예. 네. 요새 핑클이 예능 프로그램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캠핑클럽이라고 핑클이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캠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단순히 뭐 여행하는 게 아니라 핑클이 콘서트를 열기 위해서 네. 그것을 이제 같이 논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을 담는 프로그램이어서 네. 이제 팬들도 더 기대를 하고 있죠. 저도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20년 전에 핑클의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네. 많이 내려놨다 그래야 되나요? 여유가 있어 보인다 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재밌는 게 그 노래 가사를 계속해서 개사해서 불러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뭐 이러면서 막 네. 옛날에 뭐 기다려줄게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기다려줄게. 뭐 가서 내가 죽이겠다 뭐 이렇게 이효리 씨가 거침없는 입담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김수현 씨는 누구 편이었습니까? 저는 이효리 누나를 많이 좋아했어요. 예. 역시. SES는 별로. 저는 SES보다는 핑클 쪽으로. 네. 핑클 쪽으로?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핑클 멤버 이진 씨가 성유리 씨의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다시 본격적으로 연애 활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사실 이진 씨가 그 연기자로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다가 2016년에 결혼을 하면서 미국으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활동이 좀 뜸해진 거였는데요. 성유리 씨와 같은 소속사에 이제 같이 하면서 핑클 콘서트를 시작으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음악 얘기 해봅시다. 쇼 미 더 머니 8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고요? 네, 오늘 제작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2012년에 시작을 해서 이제 8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건데요. 이제 그 힙합하는 래퍼들의 경연이죠. 네. 올해도 어떤 래퍼, 신인 래퍼들을 발굴할까 팬들이 벌써부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희 그 아내가 이걸 잘 봐서 무슨 재미로 그걸 보나 싶어서 옆에서 앉아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빠져들더라고요. 네. 일단 굉장히 멋있고 네. 글들을 직접 쓰잖아요. 그런 것도 참 멋있고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잘 들리게 네. 노래를 할 수 있나 멋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참 김수현 씨 노래 못한다 했죠. 저는 뭐 그닥 뭐 잘한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그냥 리듬 타고 노래 부르는 거랑 랩이랑은 다르잖아요. 노래 못해도 랩은 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랩이 좀 더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노래방 가면 그 못 따라가는데 속도를. 얘기 지나간 색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집에서 혼자 몰래 부릅니다. 근데 역시 쇼미더머니도 이게 경쟁 네. 구도를 그리잖아요. 그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죠. 이입을 해서 네, 이제 그렇죠. 응원하는 팀을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감정이입을 몰입을 하다 보니까 더 응원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예선전이나 이런 거 보면 야 우리나라도 이 래퍼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느껴요. 그럼요.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서 줄 서서 대기하잖아요. 저는 할 때마다 와 정말 많은 지원자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건물 앞에서 그게 그겁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남녀노소 뭐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힙합으로는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올라왔구나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시즌 8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네, 우선 이전에는 4팀, 4팀의 체제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2팀으로 좀 압축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또 PD가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스타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또 새로운 래퍼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근데 외국의 힙합 문화나 가사를 보면 그 사회 비판적인 가사 또 소외된 사람들을 옹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힙합 보면 그런 가사는 조금 없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사회성 문제 있는 가사로 좀 노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보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쇼미더머니 8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